만족도가 내가 회사 생활이나 어떤 조직에 속해 있을 때나 지금의 만족도 같은 것들 기관에 속해 있을 때보다 좀 더 좀 자유로워지지 않으셨을까?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는 이제 어떤 조직에 속해 있는 직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뭐 더 해보고 싶은 거나 활동 같은 거를 뭐 이렇게 좀 못할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좀 더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이제 그 말씀 때문에 이제 제가 얘기를 좀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사회복지사들은 조직에 있으면은 기관에 있으면 거기에 좀 얽매인다, 제한받는다, 이런 생각들 보통 하죠.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저는 사회복지사로서 아까 이제 고아원에서 일을 시작하면서도 장애인복지관 일할 때까지 그런 구속감은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게 뭐 어떻게 된 거냐 그러는데 제 혼자 혹시 이제 조용히 1대1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후배님이 그런 걸 묻는다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를 해주죠. 조직이 당신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을 테고 조직이 당신에게 급여를 줌으로써 물론 국민 세금으로 주는 거지만은 그런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 월급 받은 것만큼 일을 해야 되고 또 조직이 당신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으면 그만큼 또 일을 해야 되는 것은 기본적인 거다. 그런데 그것을 120%, 150% 응답을 해주면은 그 다음부터 당신은 자유로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원하는 기대하는 것들을 한 150% 일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내가 자유롭게 일을 하고 활동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때나 지금이나 하루 25시간 일을 하는 게 사실 제가 마지막 직장에 있을 때도 특히나 이제 관장이고 하니까 지켜야 되는 게 많이 있잖아요. 네. 지역 행사도 그렇고 복지관 행사도 그렇고 직원들과의 관계도 있고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해내고 또 관장으로서 할 수 있는 거를 충분히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제 이제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복지국가 운동도 그렇고 이 뭐 책마을 프로그램도 그렇고 이게 다 제가 출판사는 지금 31년 됐어요. 그리고 복지국가 운동은 12년 됐어요. 그리고 책마을은 27년 됐어요. 이 공간으로서의 이거야 이제 퇴직하고 있지만 그 전에도 그러니까 사회복사로 복지 현장에서 일하면서 그런 것들을 쭉 그냥 해왔던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퇴직이 돼서도 그냥 그 일을 그냥 연장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가 이제 퇴직과 퇴직 후의 이야기인데 현장에 있을 때부터 자기가 어떤 기관의 일도 일이지만 자기 나름의 어떤 사회복지 활동을 또 좀 이렇게 해왔다고 하면은 그거의 연장선상으로 또 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겠다. 네. 저는 좀 퇴직하시는 은퇴자, 모든 은퇴자들이나 노인분들이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문맹자는 거의 없는데 문해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문해율을 보면 성인 및 노인 문해율이 굉장히 떨어져요. 나이 들어서 공부 안 한다는 뜻이거든요. 책 안 읽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사회를 이끌고 가는 그 진보의 힘은 공부에서 나오거든요. 공부 안 하면 보수 아닌 보수가 되고 고인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이 이제 좀 은퇴를 하시거나 나이가 들어서 또는 실업이 됐거나 그럴 때 시간이 없어서 그럴 때 멍 때리기도 좀 하고 자기 내면의 성찰도 좀 하고 책을 읽으시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인간과 복지에서 나온 책 중에 50%를 읽겠다 라든지 아니면 여기 프로그램에 가입을 해서 주파수에 매번 참여하겠다.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간접 광고 시간. 네. 공부하는 어른이 되어야 되겠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명묵 이장님처럼 일이 있거나 저처럼 또 뭐 일을 찾아서 한다면 모르지만 그냥 복지관이나 시설에서 일하다가 은퇴하신 분의 경우에는 그냥 뭐 하지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일자리가 어딨나 이거보다 제 생각에는
학교 다닐 때 국산사자 은미실체도 하면서 좀 재밌었던 거. 그게 뭐죠? 어, 자막 토로로 넣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미술이나 무슨 뭐 음악, 노래하는 이런 거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열심히 그리다 보니까 부족하지만 전시회에서 판매 수익금을 보육원에 기부하기도 하고 합창단 이제 할머니 합창단 들어가서 하면서 무슨 어디 가서 공연으로 봉사활동을 하기도 하고 또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러빙핸즈에서 하는 멘토르에서 5학년 학생이랑 친구예요. 지난주에도 땡볕에서 제가 어린이 놀이터에서 그네 밀어주느라고 1시간 놀고 술래잡기 하느라고요. 정말 진 빠졌습니다. 근데 그렇게 즐거운 일, 내가 할 수 있는 취미 활동을 하다 보면 그게 봉사 활동도 되고 그것이 나의 스토리가 돼서 나중에 현장의 실무자들한테 얘기해 줄 얘기거리가 계속 리뉴얼이 돼요. 네. 그래서 공부하시고 취미 활동 하면서 좀 선배로서도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리뉴얼 되는 그런 나 자신을 갖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직 많이 남았지만 이봉 원장님 만약에 은퇴를 한 다음 날이다. 근데 내가 오늘 하루를 보내야 된다. 그럼 이제 나의 하루 일과는 어떠실 것 같은가요? 딱 이제 직장을 나가지 않고 오늘 하루 눈을 떴다. 그래도 첫날은 저기 소파에 늦잠. 누워서 리모컨 잡고 넷플릭스를 쭉 한번 뭐 보는 그 정도 여유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뭐 그건 기본인 것 같고 예. 그다음에 그게 이제 조금 지겨운 날이 하루 이틀 뒤에 오면 저는 지금도 이렇게 꼭 뭐 은퇴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연습을 하는 거죠. 내 일상이 이제 완전히 이렇게 조직에서 요구하는 시간대로 안 움직이게 뻔하기 때문에 그냥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상상을 해보면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내가 혼자 식사 챙겨 먹고 과일이든 뭐든 먹고 그다음에 운동 걷기 할 것 같아요. 1시간 이상 하고 저는 다행히 집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저기 지역 도서관이 있어서 그 도서관에서 오전에는 강의 준비하거나 자료 정리하는 일들 충실하게 하고 점심은 가급적이면 꼭 가족이든 아니면 후배들이든 이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오후에는 아마 이제 뭐 강의 가든지 컨설팅 하든지 이렇게 할 것 같고 저녁 식사 맛있게 하고 저녁에는 학습 모임 같은 거 줌으로 요즘 많이 하고 제가 주도해서가 아니고 저녁에 애들 많이 하더라고요. 독서 토론이든 그런 데 꾸준히 참석하는 형태가 제일 기본이고 아마 오후 시간이 주로 아마 이제 외부 활동하는 시간 되지 않을까. 제일 루틴한 건 그 정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주신 것처럼 공부를 열심히 하신다. 근데 루틴 말씀하셨는데 습관이 태도를 결정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은퇴 후에 무한히 자유로워지면 사실은 내가 갑자기 뿌리를 잃은 해초가 물살에 흔들리듯이 쇼펜하우어가 그랬나요? 그런 존재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늘 산책을 한다든가 일주일에 한 번은 어디 가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는 줌으로 스터디 그룹에 내가 학생으로 참여한다든가 그런 루틴을 좀 몇 개 이렇게 박아놓는 게 저는 일상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어떤 포스트가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그 정년 퇴임하는 기관장님도 있으시고 정년 퇴임하는 사회복지사도 있으시거든요. 또 요새는 파이어족이라고 해서 조기 은퇴하는 사회복지사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은퇴 사회복지사들을 위해서 혹시 사협회 우리 서울사회복지사협회에다가 뭐 이런 거는 조금 제안을 하고 싶다라던가. 협회에 바라는 게 몇 가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재향군인회라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게 1919년에 만들어졌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국 전쟁 중인 1952년에 그게 만들어졌어요. 또 경우회라는 게 있어요. 사회에 보면 그거 뭐냐 경찰 출신들의 어떤 또 그 모임인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복지계는 사회복지사로서 은퇴한 사람들의 모임이 사적인 모임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재향군인회라든가 경우회처럼 하나의 공조직으로 있지 못한 거죠. 그러면은
그들만의 공조직으로 만들어지기 전에 중간 단계에서 사협회가 은퇴한 사회복지사들에 대해서 또 아까 얘기했던 중간에 꼭 정년이 아니더라도 여기 좀 앉아 계신 분들 다 중간에 이제 현장을 나오셨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뭔가 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런 분들을 위한다고 하는 게 바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고 그 마을에 살고 있는 한 노인이 돌아가시면은 하나의 도서관이 없어진 거나 똑같다. 근데 사회복지 현장에서 30년, 40년 일했던 이 사회복지사들이 퇴직을 했는데 이들의 그런 도서관적인 그 축적된 것들이 현장으로 다시 환원될 수 있는 시스템은 협회에서 그걸 만들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개인이 하기에는 좀 거시기 하고 그러고 그러니까 벌써 좋은 예가 이제 재향군인의 경우에 또 그들의 이제 활동 자체가 뭐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지만은 퇴직한 사람들이 그냥 개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역시 또 하나의 그룹으로서 사회 활동을 한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세 가지 네. 지금 이장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첫째는 은퇴자들의 모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은퇴자들이 오히려 정치적 목소리를 내고 후배들을 위해서 우리나라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서 할 역할이 있을 것 같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다 이념별로 뭐별로 이렇게 갈갈이 찢어져 있는 것 같아서 그게 필요하겠다. 두 번째는 은퇴 준비를 위해서 싱글 여성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40대부터 갱년기 준비 강좌라든지 대개 이제 55세에서 60세 사이에 은퇴하면 이분들이 자기 돌봄이 필요한 시절에 대개는 부모님 돌보는 일 때문에 자기 인생이 또 한 번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돌봄의 문제를 공공화하는 그 페미니즘적인 입장에서 그런 의제를 가지고 또 준비할 수 있게 그 싱글 여성들이 대다수인 사회복지사들이 은퇴 또는 갱년기 이후를 준비할 수 있는 교육이나 프로그램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 세 번째는 서사협의 하기보다는 한사협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에 사회복지사들이 있는데 그 서울은 상대적으로 조금 그래도 살만한 편인데 시골로 가면 힘들거든요. 그리고 은퇴하면 진짜 갈 데가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골에 공유주택 같은 것을 해서 그 은퇴한 사회복지사들이 뭐 55세 이상이라든지 좀 싸게 들어가서 서로 도우면서 지역을 되살리는 일을 우리가 좀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좀 하면 어떨까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마을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정년 퇴임을 하시거나 아니면 중간에 뭐 은퇴하는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모임을 저는 또 너무 고민 안 해도 된다. 협회가 지금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정년을 준비할 수 있는 교육 정도. 물론 자산 관리도 해야 되지만 그걸 조금 미리부터 이런 건 막 모아놓고 강의하거나 하면 또 되게 쑥스러워하고 내가 뭔가 이렇게 뭐 실리를 챙겨서 뭐 교육에 들어오는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좋은 강사님 또 뭐 연금 문제든 재정 문제에서 온라인 프로그램으로라도 잘 만들어서 본인이 뭐 한 50대 이렇게 돼서 일정 연령이 됐을 때 참 좋은 조언이 담긴 좋은 온라인 교육이 있구나 그렇게 보실 수 있는 것부터 출발하면 가능할 것 같고 지금 현직에 있는 사회복지관 관장들이든 아니면 이제 정년이 다가오신 분들이 자연스럽게 퇴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그걸 보수교육의 한 내용으로 넣어서 꼭 뭘 막 가르친다기보다는 각자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만 만들어줘도 자극을 받고 준비하지 막 너무 막 이렇게 막 퇴직을 공무원들은 그렇게 해요. 6개월 연수도 주고 뭐 퇴직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지원도 하고 하는데 뭐 그런 것도 제도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 지금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뭐 보수교육이든 기관장들 모임이든 이런 모임 때 본인들이 그런 이야기들 좀 해보실 수 있게 하는 자리만 만들어